아우어이 흠 우이아흠 우이아흠 흠. 이번 시간에는 숨겨져 있는 그 계절의 그 운기, 저번 시간에는 계절의 말하자면 그 봄, 여름, 가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지지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장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장이라는 땅 지자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장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땅의 지지라면 그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12마리 동물의 품고 있는 하늘의 기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언젠가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천방지축 그러면 참 천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참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참 제멋대로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일러서 천방지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말은 쓰이고 있으나 실상 글을 이렇게 이제 적어서 풀어보면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땅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보존하고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이 품고 있는 그 기운이 땅의 지지에 그 12마리의 동물들에게 어떤 그 힘들이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그 기운도 이제 누구나 다 어떤 기운이 있다 그러면 뭐 바로 전기, 중심적인 핵심적인 힘이 전기에 있기 이전에 초기의 기운, 또 그다음에 중간의 기운, 그다음에 전기의 기운, 또 뒤에 오는 후에 또 오는 기운, 이렇게 이제 기운들이 좀 이렇게 좀 뭐 한꺼번에 뭐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타듯이 오는 그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처럼 이 기운도 하늘의 천기의 기운도 그 지지의 12마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초기, 중기, 정기의 기운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은 왜 알아야 되느냐? 내 노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기체예요, 기체. 기체란 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 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힘이 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오늘 뭐 기분이 좋다, 그럼 누가 뭐 좋으라 해서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 기운들이 작용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이 움직이는 활력 속에는 기운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기운의 그 천간의 기운, 가물병경 무의경신인계의 기운이 어떻게 땅에 있는 동물들에게 힘을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면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하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것들은 돈을 왜 벌어요? 왜 공부해요?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것 아니면 좀 힘든 것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왜 공부해요? 왜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알므로 인해서 그걸 활용해서 또 내가 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중심 뭐예요? 활용입니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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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지에 있는 그 12마리의 동물들의 에게는 하늘에 어떤 기운들이 있는가 그냥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도 이렇게 깊이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초적인 어떤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중복 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뭐 별것 있어요? 다 알아듣고 얻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지는 이제 쥐부터 출발하죠. 쥐의 기운에는 이 자는 정방향의 북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임계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축 속에는 요 마지막 임계의 요 계의 기운이 있죠. 요 기운이 따라오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신금의 기운과 기토의 기운이 요 오행간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축 속에는 물과 수와 금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내장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면 꺼내 쓰면 되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꺼내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호랭이 범을 말하는데, 인 속에는 무, 여기 있는 토기죠? 이거 토죠? 토. 그 다음에 이 병화, 목의 기운 앞에 있는 화의 기운과 자신이 앉아있는 그 인목은 인목에 속하니까 갑의 정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초기, 중기, 정기 항상 초기와 중기와 정기로 항상 분리될 수 있다라고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묘는 어때요? 정동적이죠. 다른 기운이 없어요. 자오묘유는 자기가 가지는 고유의 그 오행 외에는 없습니다. 자오묘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묘는 목이니까 갑과 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진토는 요 을이죠. 을의 기운과 물 나무 앞에 나무 도와주는 물의 기운과 이 진이 오행은 토죠. 토의 정기 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을, 개, 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는 이 뱀인데 사는 요 끝에 있는 기운이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기운이 요죠. 무, 경, 금 앞에 있는 오행이죠. 경과 자신이 앉아있는 그 화의 기운 그래서 무경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는 뭐라 그랬어요? 좌우면은 정기를 갖죠. 이건 화니까 화의 기운이 있는데 이건 중앙광이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음토 토에로 말하면 양과 음이 있다면 음토를 약간 지니고 있습니다. 오 하나만큼만 고르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정의 기운 또 이리 오죠. 미는 또 그 앞에 그 기운이 을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토 이렇게 해서 화, 목,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은 무임경, 무토와 임수, 그 다음에 금, 그래서 토, 금, 수, 토, 수, 금에 대해서 순서로는 그렇게 기운을 가지고
숨겨져 있다. 하늘의 기운이. 유는 좌우면은 정방이라고 했죠. 이거 윤, 오행이 금에 속하니까 경과 신의 기운을 있죠. 네. 그 다음에 술토는 신, 여기 마지막에는 이 기운이 우리 와서 이 오면 신이 되죠. 신정무의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돼지는 무갑임의 요 토죠. 토, 목, 수. 이렇게 이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지의 그 이제 자신들이 그 해달라 저번에 봄, 여름, 가을 그 3주를 세우는 봄, 여름, 가을인데 그 기운이 초기와 중기와 정기로 나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뭐 누누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지지의 12마리 속에는 뭐예요? 원칙상 뭐 천방지축, 즉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기의 중심은 땅의 지지와도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3차 그 국제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말만 운만 띄고 말하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 이제 3차 전쟁을 벌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1894년 6월 달에 있었던 그 청일 전쟁입니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싸우려면 죽을 나라가 싸우고 왜 우리나라가 싸웠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이죠. 힘이 없으면, 자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자주권 없으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으면 얻어 터지고 뭐 얻어 터진 분이에요. 그냥 뭐 다리 하나 잘려 나가고 뭐 팔 하나 부러지고 뭐 가슴 파고 뭐 그냥 갈비뼈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힘 있으면 이 일본 놈들이 중국 놈들이 한국에서 싸웠겠어요?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이제 청일 전쟁인데 참 일본은 그동안에 큰 꿈을 가지고 명치가 그 유신 뭔가 나라를 갖다 확 바꿔버립니다. 확 바꾸면 뭘 바꿔요? 군국주의로 좀 바꿔요. 제국주의로 바꿔요. 모든 것은 그냥 군인이 통솔하는 나라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메이지 유신의 골격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일본의 모든 그 산업공상의 모든 것들을 군국주의로 바꿨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참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참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일본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뭔가 참 세계를 향해서 뭐가 좀 딱딱 먹게 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 조선시대 과거 양반들 보면 그 고리타라고나 그 사대부들이 뭐 자기들 신분이나 지키려고 하고, 예? 예. 뭐 대한민국 우리 그 이시조선의 그 분포를 보면요, 90%가 평민과 노예예요. 뭐 평민과 쌍놈이에요. 상위 10%만 양반이네 하고 하고 사는 세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위 10%가 그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안 내놓죠.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주위 나라들은 다 개화돼서 바뀌어가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자기들 밖으로 챙기려고 사대부는 하고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하고 사는 시대를 500년을 이어온 나라인데 안 망하겠어요? 망해야 정당한 거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1894년에 우리 한국에서는 동학 농민운동이 또 발생하죠. 동학 농민운동.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청나라에 그 이제 파병을 요청하죠. 근데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서로 이제 그 조선을 놓고, 야 너희들 조선에 들어올 때는 서로
네가 들어오면 나도 들어간다. 나도 들어오면 너도 들어온다. 이렇게 약조를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학농민 그 혁명이 사실 혁명인데 그걸 우리 그 고종시대 그 왕권에서는 그 반란으로 본 거죠. 농민 반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보다는 어쨌거나 중국을 상국으로 보시기로 했으니까 상국. 중국을 당신들은 내 어른이고 나는 그냥 동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던 나라가 조선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 파병을 해서 이제 하죠. 파병을 하니까 일본도 텐닌 지역을 딱 자기들끼리 해놓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또 일본군이 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동학농민을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둘이 이제 좀 많은 농민들을 학살하고 죽이죠. 그래놓고 이제 일본은 아주 이제 드러내놓고 그럼 이제 자기들 할 일 있으면 가야 될 텐데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정이 이제 슬슬 이제 아주 이제 딴지 걸고 뭐 엎어치고하면서 그 내정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에서도 야 이거 일본 새끼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한번 맛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그 이제 군대를 갖다 더 많이 들여오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 벌써 걔네들은 뭐라 그럴까 그 명치 유신이라고 할 때 이미 나라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 군대화된 조직으로 만들어둔 나라가 그 청나라가 그 땅덩어리만 컸지 그거 뭐 힘이 있었어요. 청나라도 별볼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사를 갖다가 이제 그 청에서 오는 그 배 타고 오는 그 군인들 갖다가 1200명을 갖다가 이게 다 죽여버리죠. 바닷가 내놓고 갖다가 빵빵 때려버리니까 배 구멍 나면 그냥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120명이 1200명이거든요. 1200명.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예,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본은 그냥 승기를 잡았으니까 서해를 북상하면서 전투를 벌이죠. 근데 평양 입구 그 평양 전투도에서도 일본군이 압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산동반도 어메이까지도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북양함대를 청나라의 그 함대 그 본진인 북양함대를 갖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고 그 제독인 정여창인가 정여창 그 사람이 일본한테 항복한다 그러고 자결하잖아요. 그게 청일 전쟁의 결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깨갱해가지고 말도 못해 깨갱해가지고 일본은 군합발에 눌려가지고 깨갱해가지고 말도 못해. 그 이후로는 뭐 있어요 응? 응? 을사보호제약도 지그들 멋대로 그냥 1905년에 그냥 하고. 그리고 을사보호제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외교권 밖에 나가서 나라와 나라 끼었던 그 권한을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1910년 그 경술국치에 그때는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통째로 그냥 다 외교권이 아니라 모두 다 뺏어버리죠. 식민자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참 35년에 그 이제 혹독한 아주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알고 제대로 알고 섣불리 알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알아서 처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국제 질서를 보세요. 지금 원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둘이서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야 저거 저 놔두면 불편하니까 너 좀 가져가서 처리하고 나도 내가 처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소련이나 미국이 절대 침공당하지 않고 침공하면은 응?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3발만 있었어도 뭐 단 한 발만 있어도 핵폭탄 가지고 있으면 소련이 덤벼들었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속은 거죠. 그 지금 결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예.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사람꽃이라는데 그 많은 그 사람꽃들이 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그럼 우크라이나만 죽어가겠어요? 소련도 마치 죽어가죠. 뭐 몇십만 명 아니면 몇백만 명이 부상 있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겁니다. 전쟁은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약하다고 너무 깔보면 지가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이 좀 옆으로 했지만 제대로 알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의 묘가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해. 알면은 그것을 활용합니다. 암수 육자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식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비밀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세상 밖으로 좀 꺼내놓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병인정면 속에 암놈, 순놈이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최초로 이게 암놈이구나, 이게 순놈이구나. 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기초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명리학이나 다른 주역이나 어디서 다 음양의 관계나 모든 이 기초적인 얘기들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난 단지 그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을만 드리고 있을 거예요. 참 오늘도 좋은 시간을 되시고 감사합니다.